아, 다음은 아무래도 이제 여행과 관련된 얘기를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요. 제가 여행을 이야기하면서 공정 여행은 책임 여행과 마을 여행이 함께, 다시 말해서 여행지와 여행자가 모두가 행복한 여행. 그래서 여행자 입장에서 책임 여행을 하고 책임 있는 여행을 하면서 그런 소비적 주체로서 착한 소비를 하고 착한 여행을 함으로써 그런 지역사회나 또 사회에 여러 가지 좋은 영향을 미치는 여행자들, 그런 이제 책임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착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겠고요. 그 다음에 마을 지역에서는 여행하는 사람들을 받는 입장에서 본다면 마을 여행의 주민들은 어떻게 하면 그런 좋은 생산을 할 수 있을까? 기업 윤리처럼 마을 여행자, 여행을 만드는 어떤 주민들이나 그와 관련된 여행사나 또 관계자들은 어떻게 하면 그 지역의 환경을 보존하면서 숙소도 개발하고 그다음에 그 환경을 잘 지키면서 체험도 하게 하고 그다음 그 먹거리도 로컬 푸드를 만들어서 정말 좋은 어떤 먹거리를 소비자 또 여행자에게 제공할 것인가, 이렇게 서로 여행자와 여행지가 좋은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공정여행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동안 이제 마을 여행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착한 소비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책임 여행, 그 책임 여행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깊이 공부하고 이해를 해볼까 합니다. 여기 윤리소비라고 하면 윤리소비, 다시 말해서 윤리소비에는 여러 가지 형이 있지만 여행으로 본다면 책임 여행, 그런 여행자들을 일컬어서 윤리소비를 하는 여행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행지에서 본다면 여행 지역 주민들이 지역 환경을 잘 보존하면서 지역 경제를 잘 환원을 해서 지역의 사회에서 어떤 지역 발전을 위한 것에 또 다시 투자를 하고 좋은 먹거리, 좋은 체험, 그다음에 환경을 보존하는 활동들을 함으로써 좋은 책임 여행자들이 그런 착한 소비자 되도록 인근 마을이나 다른 어떤 컨텐츠로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지구가 더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지구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상당히 중요하겠죠. 물론 이것과 관련돼서 여행자와 여행지를 이어주는 스테이크홀더, 관계자 중에는 하나가 뭐냐, 바로 여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행사만 있는 건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도 여기에는 포함되고 또 여행사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관계자 모든 사람들이 이 여행자와 여행지 그리고 여행사 또는 그런 관계의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우리는 착한 여행, 공정여행이라 이렇게 일컫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책임 여행자와 커뮤니티 베이스 투어리즘에 하는 마을 여행과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함께 모아서 공정 여행이 우리가 생각하는 조금 더 나은, 조금 더 발전하는 사회로 발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공정 여행과 책임 여행 또는 마을 여행 또 지속 가능한 관광, 이 모든 것이 서로 비슷비슷하면서도 측면이 약간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헷갈릴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광의의 개념, 아주 넓게 관광을 이야기한다면 지속 가능한 관광이 아주 큰 틀에서 이런 대안적인 여행 또는 지속 가능한 관광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행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책임 여행을 잘 실천하고 하는 사람들을 가르쳐 이런 책임 여행을 여행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 그게 책임 여행 또는 책임 관광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행지 지역 주민 입장에서 본다면 좋은 제품,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지역에서 그 목적지에서 만드는 사람들, 그런 마을 여행 주체자가 될 수 있겠고요. 여행자와 여행지를 잘 엮어서 연결하는 그런 관계망을, 유통망이나 그런 것들을 소통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고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NGO나 그런 시민사회단체나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여행사가 바로 이 중간 허리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소개하는 것처럼 서울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한번 보시면 참고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서울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최근 5월 15일 날 공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는 서울시에서 이제 시작되어서 그 올해부터는 이 조례가 실제로 서울시 전역에 관련자와 관련된 그 공정여행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실현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중에 거기 보면 공정여행을 어떻게 정의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정관광이란 관광객, 여행자죠. 그다음에 지역 주민, 아까 말씀드린 마을 여행이라든지 그 지역 목적지, 여행지의 사람들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지역 주민, 그다음에 관광 사업자. 이 관광 사업자라고 하는 건 여행사도 들어가고 그와 관련된 어떤 그 NGO든 또 지자체도 포함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관광객, 지역 주민, 관광 사업자 말씀드리죠. 여행자, 여행지, 여행사나 또 그 기타 관련된 관계자들이 평등한 관계를 토대로 관광 개발, 관광 활동 및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다시 말해서 거래의 공정함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관계의 공정함을 얘기했고, 그다음에 거래의 공정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유무형의 이익이 각각 분배 환원되며 관광 목적지 주민의 삶과 문화 환경 등이 보존되는 관광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익 자체가, 이 영향 자체가 그 지역에 온전히 좋은 영향, 경제적 이익에서부터 환경 보존에 기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체는 이 공정여행에서 얘기하는 공정관광에서 주체는 여행자, 여행지의 주민들, 환경, 그 다음에 또 여행사나 그와 관련된 관계자, 이 평등한 관계, 공정한 관계, 그리고 그 행위가 끝나고 과정에서부터 결과가 그 지역사회에 또는 여행자나 또 여행사 모두에게 바람직한 사회를 위한 그런 베네피트, 어떤 이익이 돌아가며 또 미래 세대에 이르기까지 그 주민들의 삶과 문화 환경 등이 보존된다. 보존된다는 건 뭐냐면 미래 세대까지 연결된다, 이런 것이죠. 그렇게 보면 공정관광은 책임여행도, 여행자의 책임여행, 또 여행지의 마을여행 또 포함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윤리소비로서의 여행자, 여러분들이 여행을 간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책임여행을 그러면 어떻게 볼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게 책임 있는 여행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윤리적 소비가 왜 중요한지는, 또는 책임적인 어떤 여행자로서의 소비는 얼마나 중요한지는 방금 전에 얘기했고요. 지금부터는 책임 여행이란 무엇인지 좀 더 깊이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책임 여행이란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지역 경제, 사회 문화를 살리는 여행의 방식, 즉 가진 자로서의 권리를 마음껏 사용하는 여행보다는 타인을 배려하고 함께 사는 방안을 모색하는 여행, 이런 거죠. 내가 돈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돈을 쓰는 것, 그래서 그 지역 사회 그 환경이나 또 주민들의 또 자존감하고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난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돈을 써,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술을 먹든 그래서 고성방가를 하든 쓰레기를 버리든 난 내 돈 갖고 내가 마음대로 쓰는데, 예전에는 그런 생각들이 약간 지배적이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최고다.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돈으로 무엇이든지 살 수 있으면 그 권리조차도, 다시 말해서 지역의 환경이나 또 환경을 훼손시키면서까지도 내 돈이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아주 오래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래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내가 내 돈 내고 썼더라도 그 지역의 사회에 좋은 영향,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함께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 사회가 됐습니다. 그런 시대인 거예요. 그런 시대로서의 이야기한다면 가진 자로서 그냥 막 권리를 남용하는 게 아니라
이 내 행위 자체가 타인을 배려하고 함께 사는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여행으로 이야기를 생각해보는 것이 그런 여행을 하는 체험 활동이 바로 책임 여행이다. 책임 있는 여행자의 모습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 오랫동안 논의되었다가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어떤 데클레이션, 선언으로, 규약으로 또는 강령으로 정리된 것이 언제냐? 2002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케이프타운에서 만들어진 선언에 의해서 그게 결집됩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한 1, 20년 전에 다시 말해서 1980년대나 70년대부터 그런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왔다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관광으로부터 생기는 여러 가지 피해들이 누적되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여행자도 문제가 되는 생명이나 환경적으로 위협받는 그 지경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는 소비나 그런 활동 자체가 결국 환경을 훼손시키는 것이고 그 지역의 주민들을 쫓아내고 또는 어떤 악영향을 미친다면 결국은 다시 그것이 나에게도 돌아온다. 다시 말해서 여행자한테도 불편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2002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만든 케이프타운 선언의 기조는 뭐냐? 부정적인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며 자연과 다양성을 가진 문화유산을 보존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임 여행에 등장한 배경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죠. 전 세계를 본다면 부를 만드는 경제 활동의 10%는 관광 산업으로 이루어집니다. 비행기를 타거나 또 교통이라는 게 그렇죠. 그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모든 비행기가 스톱이 되니까 환경이 보다 나아졌다고 하는 뉴스도 여러분들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냐면 경제가 활동이 멈추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환경이 훼손된 것이 이제 다시 복원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경제가 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경제를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경제적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글로벌하게 국가를 넘어서 이미 경제는 한 국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를 넘어서 행위를 해야 되고 국가를 넘어서 행위한다는 것은 뭐냐? 경제적 활동 자체가 이제는 국가를 넘어서 하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거나 배를 이용하거나 어떤 이동을 해야 되고 또 자본이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 자본이 이동이 갖고 있는 것이 폐해가 환경에 대한 엄청난 큰 피해를 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는 게 적절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이것이 우리 최근의 논쟁점이 된 것입니다. 적절한 환경, 적절한 보존, 또 경제 활동.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기본적으로 윤리 경영, 기업 윤리, 그다음에 착한 소비가 자꾸 나오는 이유가 경제는 발전되어야 되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환경을 폐해시키고 환경을 폐해시키니까 이런 바이러스가 생기고 다시 악순환이 된다는 거죠. 악순환을 막으려고 한다면 지나친 어떤 자연 환경 훼손을 하는 것은 적어도 막아야 되고 건강한 생산을 통해서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선순환이 된다. 그것이 지금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나왔던 것은 이렇게 해서는 관광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움직임으로 또 지역에 감으로써 소비가 일어나지만 지나친 오버 투어리즘처럼 그렇게 되니까 환경이 훼손이 되고 지역 주민의 삶이 더 나빠지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나의 경제적 활동이라든지 또 관광을 한다고 하더라도 적절하도록 하는 수위를 조절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 인지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부작용을 좀 축소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부작용은 줄이고 긍정적인 것들 생산은 최대한 끌어들이자라는 것이 이 책임 관광의 배경 그런 등장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1989년도에 세계관광기구에서 많은 부정적 영향을 표출하고 있는 대중관광, 매스 투어리즘에 대해서 차별하기 위해서 나온 얘기가 얼터네티브 투어리즘, 다시 말해서 대환 관광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참 그 말은 좋은데 기존의 관광에 문제가 많으니 대안을 만들자, 얼터네티브를 만들자. 근데 너무 추상적이었던 거예요. 무엇이 대안이지? 문제가 많았다는 것, 그 폐해가 많고 환경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시켰다. 관광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시키고 노동의 착취까지 심지어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인지됐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것 말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대안관광이라고 하는 건데 얼터네티브 투어리즘이라고 했는데 그게 너무 모호한 거예요. 무엇을 대안관광이라 하지? 그래서 그것을 좀 더 깊이 연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대안관광이 좀 구체적인 이야기로 넘어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에 모아진 것이 2002년 케이프타운에서 나온 성명서, 선언서 그것이 바로 책임관광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2002년 케이프타운 선언과 목적이 좀 소개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보면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측면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다. 아까도 말씀드린 거가 똑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민을 위하여 최대한의 경제적 이득이 유발하도록 하며 지역사회의 행복을 향상하고 작업 환경과 산업의 접근성을 향상한다. 세 번째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삶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지역 주민들을 참여시킨다. 지역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거죠. 넷째는 세계 다양성 유지, 자연과 문화유산 보호에 긍정적 기여를 한다.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활동도 우리가 여행자라고 한다면 해야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 지역민들과의 더 의미 있는 접촉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교류이죠. 지역의 문화적, 사회적, 환경적 이슈에 대해서 더 많은 이해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더 즐거운 경험을 제공한다. 여기서 다섯 번째를 잘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윤리적 소비, 착한 여행, 공정여행, 책임여행 하면 딱딱한 걸로만 자꾸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런 여행을 하면 더 재미있고 더 신나고 더 깊은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뭐 하지 마세요. 윤리적 여행하면 뭐뭐 하지 마세요. 이건 안 돼요. 이렇게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섯 번째 이야기처럼 제대로 된 여행, 리얼 투어리즘, 리얼 투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재밌고 더 신나고 더 깊은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여행. 여러분들이 돈을 소비한다면 또 투자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어느 여행지를 간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겉보기 수박 겉핥기로 그냥 사진 찍고 돌아올 것인가 아니면 현지 지역 주민들과 깊은 교류와 어떤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만들 것인가. 그렇다면 한 번의 여행에서도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책임여행, 공정여행은 그냥 뭐 하지 마세요. 이건 안 됩니다. 저렇게 윤리적으로 사세요. 도덕적으로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건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입니다. 더 깊이 있는 실질적인 여행을 할 수 있는 더 재미있고 더 감동 있고 더 깊은 여행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책임여행이고 윤리여행이고 그 다음에 바로 공정여행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는 육체적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을 제공한다. 열린 관광지 또는 접근 가능한 관광 이 모든 말들이 바로 여섯 번째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얘기를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관광객과 지역 민간 존중심을 향상하며 지역적 자긍심과 신뢰를 키우며 문화적으로 세심하게 배려한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많이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에게는 익숙한 문화가 있습니다. 일단 언어적으로 전세적으로 유일무이한 한국어, 코리안 랭귀지를 쓰시죠. 우리가 그러니까 참 좋은 거죠. 근데 언어적인 그 차이 때문에 오는 문화적 차이가 있는 거죠. 생활의 차이도 있고요.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 가면 아니 같은 나라에서도 그 다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역사, 문화, 전통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습관, 생각들을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종교적인 갈등, 종족에 관련된 갈등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어떤 거는 여러분들 신념과 신앙 때문에 어떤 걸 고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처럼 약간 거리를 두고 생각해보고 시간을 두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 아닐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고 어느 정도 문화적 차이라든지 이런 걸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 그런 어떤 시간 또는 공간을 갖는 것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케이프타운 선언을 보면 이게 2002년, 다시 말해 20년 전에 만들었는데 20년 동안 전에 만들어진 것이 사실 지금의 책임 여행이나 공정 여행이나 지속 가능한 관광이나 또 환경 생태 여행이든 다 비슷비슷한 약간 유사한 이런 어떤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2002년도에 상당한 많은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어떤 기준을 세워준 것이 바로 이 케이프타운의 선언입니다. 2002년에 만들어진 선언치고는 지금도 유효하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케이프타운 선언을 한번 잘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간이 되시면 그 케이프타운의 그 선언을 원문을 한번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 책임 여행에 대한 역사인데요. 물론 영국에서 아마 제가 말씀드린 것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던 해롤드 구딘 교수님이나 이런 선각자들이 이 책임 여행과 관련된 얘기를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그 역사는 그 WTM이라고 해서 영국에서 그 매해 하는데요. 그 세계 관광기구의 어떤 회의에서 이 책임 여행이란 그런 논제, 또 아젠다가 많이 발전해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박스로 표현했는데 1999년도에 2000년도, 2001년, 2002년 이게 보면 전부 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책임 여행에 대한 부분과 꼭 연결되는 게 뭐냐 poverty reduction이라고 되시면서 빈곤 감소, 빈곤의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책임 여행의 상당 부분 왜 그걸 하느냐 여행자들이 여행지를 갔는데 여전히 그 여행 지역에 가서 여행자들이 돈을 쓰지만 원주민들 또 지역 주민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삶이 나아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돈을 쓰고 갔는데 분명히 거기서 밥을 먹고 숙소에서 머물렀는데 왜 그런지 그 지역의 경제에는 그렇게 나아지지 않고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관계자들도 삶이 더 풍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게 이제 책임 여행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된 겁니다. 그래서 책임 여행과는 이 퍼버티, 다시 말해서 빈곤 문제하고도 상당히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여행자들이 우리가 가면 나의 소비가 그 지역에 좋은 영향 또 경제적 기여를 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내가 머무는 숙소가 그 지역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내가 먹는 먹거리가 그 지역의 경제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내가 체험하는 것이 그 지역의 주민들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한 번만 조금 더 살펴보는 소비 습관을 길러보자. 그게 책임 여행과 상당히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여기 강원도에서도 그렇지만 인근 어느 다른 지역에 가거나 제주도를 가거나 또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가능하면 공정 여행을 하는 여행사라든지 그런 체험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이 운영하는 숙소 또 식당 또 체험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리스트를 한번 작성하고 가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거죠. 간접적으로.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박스를 보시면 2015년도에 제가 박스를 쳤습니다. 그게 뭐냐면 UNWTO뿐만 아니라 UN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와 이 책임 관광을 연결하는 그 표시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올해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2강, 3강 정도에 제가 소개를 한 건데 여행과
그 지속 가능한 발전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래서 지속 가능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라고 해서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 목표를 연결해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책임 관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한국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 글로벌 사회가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사회가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연결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환경은요, 한 나라에 국한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웃 나라에서 황사가 일어나면 우리나라에도 오는 거잖아요. 또 우리나라에서 생기는 쓰레기나 버리는 것들이 또 해양으로 넘어가면 이웃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좋은 것이 영향이 미쳐야 되는데 나쁜 것들이 기후 환경적으로 연결되어서 미친다면 그 상당히 큰 폐해가 다시 우리 미래 세대까지 온다는 겁니다. 국가를 넘어서서 기후는 영향을 주고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선한 의지를 또는 선한 활동을 한다면 미래 세대에게는 보다 좋은 사회, 그런 세상을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건네주겠죠.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책임 여행의 역사를 보면 초기에는 빈곤 문제로 시작을 해서 좀 더 나은 세상 발전을 위해서 지난 20년간 그런 활동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임 여행과 관련된 여행사들 여기 소개했는데요. 제가 이제 이게 조사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1980년대에 책임 여행과 관련된 관심 있는 그런 여행사나 그런 단체들, NGO나 이런 것이 생긴 게 8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2001년도에는 영국에 있는 그 리스본시블 트래블.com, 다시 말해서 책임 여행사라는 게 2001년도에 생긴 건데, 저는 3, 40년간의 이런 노력들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제가 최근 조사를 해보면 여행사들 중에는 한 10년, 20년 이상 간 데가 그리 많지는 않아요. 안타깝게도. 그게 이제 영국이나 또 미국이나 또 유럽에서도 많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행사들 또는 그런 NGO들이 문을 닫는 이유가 뭘까?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거는 이런 일들이 지속 가능한 경영이나 발전해야 되는데 한 10년도 안 돼서 문을 닫는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건 뭐냐면 바로 우리가 그런 여행사들이나 그런 프로그램, NGO나 또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들을 좀 더 관심 갖고 소비를 해야 그런 사람들의 뜻과 또 어떤 내용들이 미래 세대한테도 좋은 제품으로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안타까운 건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영국의 이런 그 책임 여행사가 정말 활성화돼서 좋은 영향을 미치고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지역에서 마을 여행이든 또 그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공정 여행사들이 적지 않게 지난 10년간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여행사들의 그 자그마한 프로그램이라도 한번 참여하시고 문의하시고 알아보고 또 그런 여행사들 일을 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우리 여행자들을 위한 그 가이드라인입니다. 여기 보면 그 월드 투어리즘 오르가니제이션에서 세계 관광 기구에서 하는 8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책임 여행 또 공정 여행 어떤 차이가 있거나 또 어떤 걸 넣고 싶은지 한번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책임 관광객이라고 한다면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라고 해서 8가지를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타 문화와 전통에 열린 마음 갖기. 다른 문화, 그 다음에 전통, 그런 거에서 열린 마음 갖기. 물론 그걸 열린 마음을 갖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생각, 문화를 완전히 바꾸라는 뜻은 아니죠. 그러나 그 시각을, 생각을 그쪽의 입장에서 좀 더 생각해보고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이해를 해야 그 문화를 받아들일지 아니할지는 그 다음에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이해를 하지 않고 또 그거에 대해서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타 문화, 다른 문화와 전통에 열린 마음 갖기. 한번 우리 지역에서도 그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원주시에서 다른 문화, 다른 전통을 볼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예를 들면 다문화 가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주민들 또 다문화 그 가족들 그런 분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다가서고 있는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이제 그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오신 분들 또 노동을 하시러 오신 분들에 대한 생각의 태도가 어떻게 볼 때 어떤 때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있지만 또 배우는 것 자세로 근데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선입견에서 왔다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어떤 선입견에 의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좀 더 우리가 공부도 해보고 또 열린 마음으로 그런 타 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가 모두가 갖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권 존중입니다. 인권 존중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통 그런 거죠. 여행지를 가면 여러분들 뭐 필리핀이든 보통 얘기하는 동남아시아 가면 간혹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간혹 보면 하대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얘네들은 못 산다. 근데 못 산다고 하는 게 경제적인 건데 경제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사람들의 인간의 존엄성을 잣대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제 그 인권은 평등한 어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권리. 그게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든, 그게 남자이든 여자이든,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 그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존중감을 갖는 자세, 인권에 대한 존중은 상당히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자연 환경 보존에 기여를 하자. 이건 뭐냐?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또 머무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조금 뭐 이렇게 완벽하지 않더라도 내가 하는 것이 지역 환경에 훼손이 된다고 한다면 가능하면 멈추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많은 것을 하려고 생각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일상적으로 이 정도는 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 훼손하지 않는 것 그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연 환경 중에는 동물과 관련된 것도 포함되는 거죠. 생물 다양성도 포함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먹고 또 행위하고 체험하는 것들이 자연 환경에 좀 위해를 준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런 생각이 들면 불편하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게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따지고 들어갈 수는 없죠. 한꺼번에. 그럼 천천히 학습도 하고 생각도 해보고 또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조금 이것보단 이것이 더 나을 것 같아. 그런 그 점검을 통해서 보다 나은 여행, 재밌는 여행, 유익한 여행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문화자원 존중입니다. 문화자원 존중은 그 다른 나라 가서도 그런데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 가치가 있는 어떤 오래된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 찍거나 어떤 행위를 하는데 문화적 훼손을 또 쉽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훼손을 시키지 않도록 그래서 자연 역사뿐만 아니라 문화와 관련된 자원도 존중해야 된다. 그게 서로 여러분들의 종교가 좀 다르다 하더라도 그 사회의 역사 문화인이 훼손하는 일은 하지 않도록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관광 출발 전에 목적지의 최근 보건 상태를 알아보자. 이거는 뭐 포스트 코로나 때문에 더 분명한 거죠. 그래서 그 가기 전에 어떤 그 보건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의 건강이 곧 그 지역사회 건강이고 여러분들의 가족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출발 전에 목적지의 건강, 환경, 보건 상태를 확인해 보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머무는 것, 머물 때의 장소, 그다음에 숙소의 컨디션, 먹거리와 관련된 것. 저는 이제 그 로컬 푸드를 먹으라고 제가 말씀드리긴 하지만 권하긴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로컬 푸드에 여러분들이 그걸 취하는 데 있어서 너무 역하다고 생각하거나 또 어떤 복이거나 보는 것이나 맛보는 것에서 또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굳이 로컬 푸드라고 해서 억지로 먹는 그런 행위는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영사 업무와 비상사태 시 접촉 가능 정보 입수. 이건 뭐냐면 지금 포스트 코로나 때 적절한 것도 20년 전에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 비상사태가 언제든지 생길 수 있죠. 그럴 때 가능하면 어떤 얼전트 할 때 긴급 상황이 생기면 병원은 어디가 있고 또 어디다 신고를 해야 되고 또 가족들에게는 어떻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연락을 할지 그런 기본적인 정보를 미리 준비하고 여행을 떠나는 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는 출발 전에 관광지로 가기 전에 가능한 많은 지식을 습득을 해야 된다. 이거는 뭐냐면 사실은 한 번 여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 지역에 여러분들이 어떤 예를 들면 베트남을 간다고 하더라도 난 작년에 갔어 하고 올해 가는 거하고 또 다른 거죠. 그 시점이 다르고 그 같은 동네를 가더라도 시점이 다른 거고 그 환경이 달라진 거죠 이미. 그래서 가능하면 한 번 처음 간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가신다고 한다면 가능한 많은 정보 공부할 것들을 습득한 다음에 가면 사전에 그만큼 많이 정보를 습득하고 가면 무엇을 먹든 무엇을 체험하든 더 깊은 어떤 체감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을 느낄 수 있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여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덟 번째는 관광 목적지 법규에 친숙해질 것입니다. 법과 관련된 건데요. 이거는 우리가 사진을 찍거나 또 어떤 문화적으로 행위를 할 때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조그만 어린 아이들한테 머리를 쓰다듬는 거 많이 하잖아요. 예쁘다고. 근데 어느 지역의 경우는 그게 상당히 안 좋은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법이라든지 활동에 대해서 체험을 하기 전에 상당히 사전에 습득을 하고 가시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책임 여행 이렇게 즐겨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다른 지역 다른 그 책임 여행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여행한다면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한 것은 2009년도에 나온 자료이고 그다음 지금 자료는 최근에 또 많이 또 홍보되는 자료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하라 이런 거죠. 첫 번째는 현지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소비한다. 숙박업소, 식당, 여행사. 가능하면 로컬에 있는 그런 식당, 로컬 사람들이 주인인 사람 그런 식당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또 여행사를 이용하는 것. 이게 뭐냐면 간접적으로 그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더 깊이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는 또 여행의 진한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어린이에게 사탕이나 선물, 돈을 주지 않는다. 이거는 돈을 주지 않는다. 예쁘다고 해서 돈을 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1, $1, $2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능하면 정말 돕고 싶다면 현지인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구호단체를 통해서 하라는 거죠. 그게 왜냐면 너무 의존적으로 하고 아이들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그냥 사탕이나 선물, 돈 이렇게 주는 건 안 좋다 이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간단한 현지어를 미리 배워둔다. 감사합니다, 맛있습니다. 또 어떤 기본적인 인사와 어떤 표현들은 좀 배워두면 훨씬 좋은 교류 또 친숙해지는 관계를 만드는데 조금 더 쉬워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현지어를 미리 좀 한두 마디든 배워두면 소통하는 데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렇게 하면 긴급할 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화장실 갈 때 화장실 어디냐고 물어볼 때 그런 거라든지 또 맛있다고 한 거라든지 또 긴급 상황이 오면 그런 표현을 잘 좀 몇 개라도 알아두고 가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흥정은 적당히 하라. 흥정은 적당히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깎으려고 하면 좀 안 좋다는 거죠. 그렇다고 너무 속이는 거에 그냥 당해도 좀 안 좋죠. 그렇다면 이제 적당한 것들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물 사진은 물어보고 찍자.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개인의 프라이버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찍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특히 아이들과 관련된 거는 사진을 찍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아이들 또는 부모님한테는 최소한 물어보고 사진을 찍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7번째는 그 멸종 위기종으로 만든 제품은 피한다. 악어 핸드백, 그다음에 거북이 알 스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난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걸 소비하면 더 악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거 하지 말자라는 거죠. 문화적 차이와 금기를 미리 배우고 존중해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익숙했는데 그것도 좋은 뜻으로 표현했는데 어떤 나라에 가면 그게 욕이 될 수 있고 나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반대의 표현들, 또 자기 본인의 선한 의지나 생각들이 잘못 전달이 되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문화적 차이를 미리 알고 존중했으면 좋겠다. 현지 드레스 코드에 맞춘다. 이게 뭐냐면 옷과 관련된 건데, 그러니까 이제 동남아시아 가면 전통 사원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갈 때 노출이 심한 옷을 피해야 되겠죠. 나는 편하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문화적으로는 존중감을 떨어뜨린 것이라고 한다면 유의를 해야 되겠죠. 요즘은 사원 앞에 다 이렇게 옷이 준비되어서 그런 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지의 정치 사회 현황을 미리 알아두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북에 보면 역사, 정치 등도 있고요. 또 미리 이제 신문이나 그 지역이나 방문지의 언론이나 어떤 흐름들을 좀 공부하고 배워두고 가는 것도 지혜로운 여행의 습관인 것 같습니다. 책임 여행 이렇게 즐겨라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책임 여행이라든지 공정 여행이라든지 어떻게 표현하면 이것 어떻게 표현하든 상관없이 중요한 건 뭐냐면 뭐뭐 하지 마라. 그래서 너무 윤리적 소비하면 뭐 금기시하고 어려운 것, 딱딱한 것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한 여행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진정한 여행을 통해서 그 지역사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환경적으로 어떤 자연 문화를 잘 지킬 수 있다면,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미래 세대에게 좋은 유산, 자연과 문화 유산을 남길 수 있다면, 또 환경적으로 피해를 우리 스스로도 받지 않을 수 있다면 우리의 선택은 자명합니다. 우리의 선택, 그건 바로 책임여행, 공정여행, 그런 윤리적 소비를 통해서 정말 좋은 여행, 기억에 남는 여행, 행복한 여행. 그래서 여행자와 여행지 모두가 행복한 여행, 그런 여행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재난 기금 만약에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권하고 싶은 건 윤리적 소비, 또 책임 여행을 통해서 즐거운 여행 꼭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